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요새 사람들이 뭐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선거법이 또 달라지고 하니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이제 보세요. 전에 정말 공수처법에 얘기했잖아요. 공수란 게 뭡니까? 귀신들한테 이야기하고 뭐 그냥 복을 빌고 하는 게 공수 아니에요. 공수, 빈손이죠. 그리고 저도 얘기했잖아요. 공수병. 공수병은 광견병이라고 하죠. 광견병은 뭡니까? 왜 광견병을 공수병이라고 하냐면은 이 광견병에 걸리면은 물을 보면 두려워해가지고 물을 접근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물이 말라가지고 몸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광견병은. 광견병 걸려가서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한 것은 책에서 봤죠. 그래서 공수병은 전에도 그랬잖아요. 물수는 근본자리예요. 근본자리를 이야기하는데 근본자리를 잠깐 벗어나는 그런 법을 만든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들은 그 공수법을 인해 가지고 지들의 자승자박이 되고 그리고 지가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을 보면서 이번 제목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씨조선 마지막 때하고 똑같아요. 자, 마지막 때 어땠습니까? 이 주변의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르고 양반 사대부들끼리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지배계급으로서 어떤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착취를 하고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 백성을 잘 살고 국민들 잘 살고 이런 것은 전혀 염두에 없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죠. 자,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게 우리한테 불행이었습니까? 다행이었습니까? 진짜 하늘에 주신 기회였죠. 자, 2조 518년 동안 2조 518년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노비화 돼가지고 양반의 놀개거리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의 그 반만년 역사에서 반추해 봤을 때 너무너무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그 황제족한테 고개 숙이면서 헌원 황제족한테 고개 숙이면서 그런 치욕적인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왕조를 이씨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이씨 조선은 이제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어떤 개 같은 왕조였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왕조를 망하게 하고 멸망을 시키고 우리 한민족을 다시 일어나게끔 하는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게 어떤 기반을 마련해준 일본이, 물론 일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천하대명지기를 줘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게끔 한 거죠.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미 19세기 말에 이미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거라는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공부가 짧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공부가 짧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동서양 사상에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미 다 이제 끝난 시나리오가 이제 다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조가 멸망하고 대한민국을 탄생시킬 수 있는 일본이 이조를 멸하고 이럴 때, 자, 그러면 지금 이조 멸망 진짜 똑같으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망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대한민국 망해요. 망하면 우리가 망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시 선생국으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선생국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조 멸망 직전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지금 공멸주기가 되어진다. 자, 공멸주기란 말은 사자성어에는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말이죠. 자, 이 귀자는 귀신 귀자죠. 근데 이 귀자가 요거예요.
굉장히 귀자는 귀하게 그렇게 귀한 글자로 의도해서 썼죠. 그런데 나중에 이 귀자는 굉장히 천하게 음흉한 뜻을 나타내는 글로 표현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이제 글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도 하고, 공멸직위가 되어진다. 근데 공멸직위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서 따가지고 말을 만드느냐 하면은, 자, 이 후한서에 보면은 공명지조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 불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작년이 벌써 어제, 그제, 벌써 작년이네요. 2019년에,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이래가지고 공명지조란 말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세 보세요. 서로 자기 서로 싸우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머리가 두 개인 이 새는 한 마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난다. 한 마리는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었는데 이에 질투심을 느낀 다른 머리가 어느 날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렸다. 운명 공동체인 두 머리는 결국 모두 죽게 되었다.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여다이고 야다이고 하거나 다 뭡니까? 다 친중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친중파들 우리가 지금은 친중을 버려야지. 이 아까 귀자가 친중하는 애들하고 이 중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글자예요. 자, 이거 보세요. 또. 자, 서로 이거 그림을 잘 보세요. 활을 마셨는데 뒤는 이 두 마리가 파란 거, 빨간 거 꼬꾸라져 있어요, 지금. 자, 말은 잘하죠. 부패 기득권, 너희는 부패 기득권이고 너는 정의 공정을 지금 말하고 있다. 너만 없어서는 더 잘 살 텐데.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하죠. 우리 제3자 보이는 둘 다 바보고 진짜 나쁜 놈들인데. 자, 이거 보세요. 두 마리, 이거 딱 보니까 두 마리 새가 아니라 머리가 5개나 있어요. 5개. 까부지만 우린 5개. 선거제도 가지고 이렇게 뭐 놀고 그랬죠. 보세요. 이 그림 한번 잘 보세요. 뭐 읽을 것도 없고 이거는. 자, 이거 잡으세요. 자, 올해의 사자성어 공명지조를 효했다. 공명지조는 아미타경을 비롯한 많은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한 몸에 2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글자 그대를 목숨을 함께 하는 새다. 2019년을 정리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가 선정됐다. 이거는 뭐 읽을 거 없고요. 아미타경을 비롯한 많은 불교 경전에서 등장하는 한 몸에 2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글자 그대로 목숨을 함께하는 새다. 서로가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상은 공멸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아까 그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랬죠. 물론 이 인간세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 나라는 하나의 인간들이 의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이 나라는 바로 신계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신이 개입해서 되어지는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프로그램을 읽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아셔야죠.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들어왔어요. 기독교 들어오고 이슬람교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오고. 왜 들어왔습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심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있고 다툼 없이 우리 땅에서는 그렇게 다른 땅에서는 뭐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싸우지만 우리나라는 싸움이 없죠. 물론 한쪽의 세력이 너무 강하면은 한쪽을 짓누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건 왜냐? 우리가 이미 여기 와서 이 땅에서 하나의 어떤 결실,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시험을 받는 거죠. 그런 순간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세요. 자, 보세요. 이 글자가
이게 제곡을 말해요. 제곡은 맨 처음에 염제신농시, 그 다음에 소김천시, 그 다음에 전후고양시, 그 다음에 제곡이 되거든요. 네 번째 임금이에요. 네 번째 임금인데 이게 황제족이 황제의 손자가 됩니다. 손자가 되는데 이 이게 제국이가 왕이 좋으니까 그때 이제 고조선이 시작할 때 사유에게 물려준 여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전후고양시 때는 그 아주 순조롭게 이어졌고 제국까지 순조롭게 이어졌는데 제국부터가 저 욕심이 과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러다가 제지, 제요, 그 다음에 제후에서 이제 우리 염제신동시 순으로 바뀝니다. 바뀌고 그 밑에 이게 우예요. 제후죠. 제후가 바로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스에서 창조신을 생각하는 그 제우스 신, 그리스 신에서 제우스인데 이게 제우인데 원래 그 요의 아들은 단주입니다. 원래 단주가 아들이 왕위가 됐어야 되는데 왕이 아니고 순위 임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계로 바꾸면서 이 제국 때부터 어떤 이제 인류 사이의 어떤 다툼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더 심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규칙, 그러니까 이 규칙을 왜 썼냐면은 적어도 이제 하나라 이전까지는 그 염제신도시 아드님이신 대하와 주씨에 대해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들한테 염제신동씨가 우리가 경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한 사람은 대하 주씨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하 주씨의 공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고조선이 망할 때까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우가 요 제국 덕분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바로 제국을 올려가지고 이걸 귀자로 해서 귀가 크잖아요. 이게 귀자인데 그 말이 귀자가 이 귀신 귀자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귀신 귀자가.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했을 때 귀신은 굉장히 음흉한 거. 그러니까 신출 기몰할 때도 신이 나오고 귀는 숨어버리는 음탕한 음흉한.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러니까 말이 암만이 좋아도 행동이 그러면 말이 굉장히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자란 말이 별로 기분 좋지 않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귀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을 우임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때문에 왕이 됐으니까 이게 손을 모으고 아버지한테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섬기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글자가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자만 봐도 역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리고 동방의 신화다, 또 중국 신화라고 하지만 동양의 신화가 어떤 식으로, 근데 이제 보면 이 고조선의 역사에서 그 고조선 왕조의 어떤 왕가의 그분들이 모든 나라에, 각 나라에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도 다 신화의 하나의 신을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문화적 뿌리를 내렸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강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분들이 이제 두 분은 계속 이렇게 오시는데, 이때까지 전체적 개요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체 맥을 잡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맥을 잡다 보니까 처음 이 글자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식으로 전체적 맥을 열어졌는지, 문자가 나오고 했는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자 우리가 이제 제가 한 7개월이죠. 한 7개월 정도는 근문신고를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근문신고 강의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나오는 조선과 한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드렸죠.
거기에서 조선과 한이 나오게 된 배경, 그런 글자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아침에 뭐 생각을 안 했는데, 듣는 분들이 계속 오시고, 또 너무너무 태도가 좋으시고, 그리고 더 알려주고 싶고 하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근무시간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아주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7개월 동안 제가 했던 그 방송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나왔구나. 그 자체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 근문신고는 전적집, 병명집, 화폐집. 그 다음에, 화폐집 2번이고, 그 다음에 병명집, 인물집이 2권인데, 이제 전적집으로 들어갈 건데, 이 전적집을 시작해가지고, 만약 인물집까지 나가면 한 2, 3년이 걸립니다. 근데 2, 3년이 걸릴 때, 그때까지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 안에 중국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멸주기, 아까 그 말씀 내가 더 해드리겠습니다. 공멸주기,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여기 있네요. 공명지위죠. 근데 제가 쓰기를 맨 앞에 다시 한번 볼게요. 공멸주의 기회예요. 이게 진짜는 의란 뜻으로 쓰이지만, 소위의 의미로 쓰이지만, 또 한 형용사화 시키는 문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 공멸, 그러니까 귀란 것이 뭡니까? 바로 황제족이에요. 영헌은 황제족.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죠. 그리고 중국 놈들뿐만 죽느냐? 그게 아니죠. 친중파도 다 공멸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쯤인가? 언제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은 그게 근시일 내내 그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멸지기는 이 친중파들이 함께 멸망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이 친중파애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은 누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을 막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무의이화로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왜? 얘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곳을 찾아서 갔기 때문에 자기 죄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파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만약 이 공멸주의 되어지는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중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기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내 자신을 찾는 그런 아주 참회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겁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요, 중국 뽀개기, 향림자의 중국 뽀개기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중국 뽀개기란 말 자체는 중국을 과연 어떻게 뽀갤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방송을 한 게 아니고, 중국은 뽀개지면은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왜 중국이 뽀개지고 우리가 왜 그 자리를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느냐, 그 자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고, 그건 우리 땅이야, 중국 전역이 우리 땅이야 하고 진문서, 땅 문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 뿌리 역사예요. 그래서 뿌리 역사에서 하게 되는 거고, 중국은 망하게 됩니다. 중국이 망하게 되니까 그 사실을 알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보세요. 자, 이 향년 중국 뽀개기 방송은 중국을 뽀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에 중국이 뽀개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중국을 접수하게 되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줘야 되는지 공부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아시면 돼요. 그때가 되면은 중국 놈하고 우리의 차이는 어떻게 되면 원숭이하고 유인원하고 우리 사람이 차이가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마무지하죠. 그러니까 유인원과 사람의 차이가 단지 세포 어떤 염색체 1%가 좀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이점이죠. 근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가 변하면서 우리 자체 몸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몸을 만들어놔야 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몸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바른 공부를 해야 되고 바른 말을 쓰고 바른 생각을 하면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엉뚱한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떤 망상.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이 허신. 제대로 된 종교관, 제대로 역사관이 없으면은 절대 몸이 안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선천 종교의 틀을 깨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선사가 깨달으면 높은 경지에 오른 분이 말씀하시는 많이 듣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죽이고, 노자를 만나면 노자를 죽이고,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한테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원숭이와 사람과의 차이 정도 중국 때는 없는 거 우리의 차이가 그렇게 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른 역사를 가지고 정확한 역사진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각자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 여기에 단골 빨면서 종교장사하는 곳에 또는 그곳에 만만 번 인간들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데 환웅, 단군이라는 화상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도고 주문이건 간에 그 기운이 몸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제가 쭉 살아오면서 현실을 살기 위한 공부는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을 찾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다니면서 마치 화엄에 나오는 선제 동자처럼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어학이에요. 물론 전공은 제가 중국어를 했지만은 어학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열리는 게 틀려요. 우리말로 된 말만 보게 되면 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 생각이 안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다른 문화권이 더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어학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안 됐으면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살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거부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는 안 돼. 너는 이거 아니야. 이게 하지 마. 너도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습득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보세요. 또 향년의 중국북의 화이팅입니다. 벌써 강의가 이렇게 진행됐나요? 전에도 이런 말씀하시다 어떤 분이 맨 처음에 두 번째 이 강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아마 두 번째 하면 다음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또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말했잖아요. 몇 회까지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몰라요. 몇 회까지 할지. 그런데 앞으로 몇 수십 년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머리에 이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향림장인 중국이 뽀개지는 그날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중국 뽀개지는 그날에는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방송은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뽀개지는 날은 엄청 혼란이 옵니다. 제가 중국이 어떻게 뽀개진다고 그랬죠? 그것은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말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글로 제가 쓴 게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읽어 드릴 때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리랑 고개 박사님이, 이게 이여령 박사님이죠. 기도문에 울면서 빠져서 두 번째 듣고 또 듣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방송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음악 나오는 건 홀로 아리랑에 나오는 음악에 나오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상황이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자, 북부에서 그 고조선이 망하고 이 서쪽으로 한없이 이동하면서, 자, 우리 옛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앞날을 알았죠. 그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남긴 게 바로 아리랑이에요. 그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제 다시 먼저 서쪽으로 동쪽으로 갔고, 이제 때가 돼서 우주의 가을 시대가 돼가지고 이 간방으로 와서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알게 되면은, 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일단 보면 그 몇천 년 동안의 그 고통이 마음속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강의에 오시는 우리 물리학과 교수님도 이 그 방송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많이 우셨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해서 항상 이거 아니, 제가 이제 방송에서 교수님 얘기를 조금 언급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된다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 착잡해져서 선생님 영상 보면서 심신을 달랩니다. 선거뿐도 통과되고 우파도 분위기 안 좋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도 전정신이 아니고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다 지만 잘났다고 하니 가만히 있어도 한수뿐입니다. 자, 한수가 짓지 마세요. 이제 되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현실 속에 너무나 매몰되지 말고 현실을 떠나서, 그러니까 현실을 보니까, 야,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방송을 많이 보시던지, 만약 이 방송 듣기 싫고 제 목소리 듣기 싫다 그러면 동서양 책, 이때가 종교 서적이라든지 많이 보세요. 보면 보입니다. 그 공부가 10년이 될지 20년일지 좋게 한 30년을 공부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이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에 길이 훤히 보입니다. 이제 이런 길 자체가 이런 길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내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 몸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 자체를 알 수 있게 되죠. 자, 2006년, 7년이니까 벌써 13년 전이네요. 이제 13년 전에 우리가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제가 공부하면서 별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지금 한 70이 넘었겠네요. 이제 그 당시에도 거의 60 가까이 된 분이었으니까, 이런 분이 이제 수행하는 어른들이 나이 차이가 와가지고 박생생이 들어서 일이 된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를 데리고 뭐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방방곡곡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제가 그냥 몸을 익히게 되고,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냥 땅의 지기도 읽게 되고 어떤 기운 자재 산맥도 읽게 되고, 그냥 자꾸 하나하나씩 던져주는 말들이 싹싹 들어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죠. 자,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 땅의 지세를 느끼게 하게끔 하는 감각에 눈을 뜨게 해주었던 그 도인이 이제 신명기가 정리돼요. 그때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신명기가 정리돼 가지고 악령들이 이제 신기에 있지 않대요. 어디 봤냐? 모두 다 현실계에 투영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더 난잡해질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난잡하다 지금은 엄청나게 난잡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악령들이, 자 보세요. 전부 지상에 내려 마지막 해원국수를 푼다는 말을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난리국수를 피우고 있기에 이 나라가 전 세계가 개판으로 치닫는 것인데, 이제 문제 내서 그 해원국반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변화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조짐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미국의 압박은 북한을 터지게 만드는 순간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자, 미국의 북폭 안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프로그램 본 데는
부폭을 안 한다고 봅니다. 그 대신 북한 내에서 터지게 되죠. 북한 내에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몰아치게 될 겁니다. 자, 북한의 전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세가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정리는 바로 인종 청소를 말합니다. 사람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이때 막 쓰러져 넘어갑니다. 제가 이게 우리나라 그 해석판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988년에 뱀파이어라는 원어로 된 미국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영화였냐면, 그때는 뭐 많이 잘 들리지 않아요. 이때면 되면 들리고 화면이 보이니까. 화면이 보이는데 나중에 어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막 죽어 넘어가는 상황이 닥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중에 기도하면 더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교회 들어가는 즉시 다 죽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린 영화가 1988년 우리나라에서 아마 번역돼 가지고 개봉을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미국판을 한번 보세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자, 또 이분이 또 이제 이렇게 재미난 또 글을 또 써주셨네요. Roads are many. 길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One should take only one. 자, 사람들은 하나의 길만 택해야 된다. 자, 저는 예전에 산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산을 좋아하고 산을 많이 탔고, 주로 이제 맨손으로 암벽을 많이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에 한번 가면은, 산에 가면 특히 북한산 같은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은 여러 가지 많은데 만약 길을 하나 잘못 선택을 하면은 천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올바른 갈 수 있는 길,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걸 잘 선택해야 되죠. 근데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만 택해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오로지 한 길만 택해야 한다. Then it could be one's way. 그때 그것이 자신이 스스로 갈 수 있는 자기 길이 되는 것이다. Walk here, 여기서 걸어라. But thinking of the other roads, lover minds. 자, 다른 길 또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never live with one's own self. 자신의 삶에 살 수가 없다. 이걸 자기가 어떤 이제 생각을 살면 이렇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 그 자기 생은 망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길이 이 장 보세요. So the born liar and double mind rest are the haunted spirits. 그래서 이 태어난 거짓말장이나 두 마음 가진 사람을 표시하지 않고 쥐새끼라고 표시했네요. 왜 쥐새끼로 표시했을까요? 우리가 쥐회라서 그런가요? 두 마음 가진 쥐들은 쪼개진 정신으로 배한 쪼개진 정신이다. Even never get along with the importance or good evil will in their lifetime. 영원한 정신, 자, 그들이 생에서 영원 불멸한 immortal, 영원한 불멸한 얘기죠. 영원 불멸한 정신과 좋은 뜻으로 결코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In a short run, 짧은 시간에 we were winning. 우리는 이길 것이다. 아시는 거예요. 자, 이분도 이 우주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이 깨치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We are immortal ones. We will never die. 결코 죽지 않는. 이게 띄어가지고 붙은 건지 모르겠네. soulful. 영혼적인 에너지. 결코 죽지 않는 영혼적인 에너지를 가진, 불멸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counterpart of, 우리 반대쪽에 있는 편은, 미인걸 그러죠. 그러니까 혼합된, 그러니까 여러 갈래의 길에서 쪼개진 마음을 가진 모든 죽어가고 있는 촛불이다. 이런 얘기죠. We are gonna take one if we could invent great new ways for our junior
discernment. 자, 우리는 하나님만 택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후손들, 어린애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창조하고 만들 수가 있다. 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GDN에 애청하시는 프로그램에 있는 같이 걷는 사람들에게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GDN에,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디펜스에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향유아 선생님 그 심오한 뜻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경지까지 가려면 힘들더라도 척박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가려 합니다. 왜 진작에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면 지금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하늘이 이미 닫혀있던 하늘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응해가지고 빨리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했잖아요. 사람 기르기는 누에 기르기에 같아서 늦게 내나 빨리 내나 오를 땐 같이 오른다고. 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 자세가 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확 열립니다. 한 발 들어놓게 힘이 들어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여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행여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댓글 써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이분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지상경께 또 이야기하고 저번 시간에 이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딱 도노점수하고 도노점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지금 도노점수할 때가 아니라 도노돈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그런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노점수가 뭐고 돈수가 뭐냐? 이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현실을 사는 것을 도외시하고 몸에 대한 고통을 당하면서 공부한 것은 바로 도반을 구하고자 함이었고 그 도반들과 같이 일어나갈 위험이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은 한 가지만 던져주어도 깨쳐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순간만 탁 열어주면 확 열려요. 자,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두 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시고 열리는 속도가 그분들 올 때마다 얼굴이 틀려지고 그 기운 자체가 바뀌어지는가, 이게 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눈으로 같이 확인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죠. 자, 좀 도노점수하고 도노돈수에 대해서, 도노점수라는 것은 문득 깨달음이 이르는 경제일이 이르니까지는 반드시 점지전 수행 단계가 따름을 이루는 말, 그렇죠? 그냥 도노점수는 잘 깨치면 계속 그 깨치면 깨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수련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탁 열리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많은 것이 열려져 있고 많은 것이 알게끔 할 수 있는, 자기가 성의만 보아주면은 생각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노돈수 할 수 있는, 도노돈수는 보자마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에 깨닫고 나면 무슨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 기틀을 잡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게 된 것은 기독교 정신이지만 그 기독교가 이제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되고 단지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자신이 깨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이 이미 교회에서는 죽어버렸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목사의 그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듣는데 통신 다 하는 말이,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지금 다닐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호소한다고. 교회에서도 참된 어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심지어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런 억지 막차 말하면서 예수는 하나의
성자하고 하나님 공부한 사람은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 신격화한 자체는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깨어나면 우리나라는 됩니다. 지금 깨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다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할게요. 자, 좌파들의 힘의 근원은 중국과 일루나미티 세력입니다. 내년에 중국이 무너지지만 일루나미티는 병겁이 와야지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엔 올해죠. 괴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알면 반은 알지만 전부는 모르는 얘기예요. 자, 이 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냐? 이거 좀 보세요.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 시나리오를 알아야 돼요, 좀.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정확히 말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북한의 전란이 발발하고 심리 안에 3일 안에 중국 땅에 더 큰 전쟁이 일어나 북한의 전란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며 서남쪽 어느 마을, 어느 시, 어느 동네, 어느 사람에게 괴질이 돌기 시작해서 하루에 10리씩 가면서 한마다 전형을 휩쓰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을 못해요. 서남쪽 아랫마을 어느 시 어느 동네 이것까지 알고 있어요. 또 성까지 알고 있어요. 자, 그것은 지금 말해줄 수가 없죠. 남한은 20일 동안, 북한은 28일, 그리고 전세계 돌면서 3년을 질타하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게 만듭니다. 이는 여름에서 가을 기운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나 어느 종교 집단에서는 그때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집단에 있는 인간들 먼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아까 그거죠. 아까 영화. 자, 아까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이것은 제가 몰래 감추고 있었죠. 감추고 있었고, 이런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시간이 오게 되니까 이제 진짜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시간이 와도 놀라지 말아요. 이때 되면 천지가 뒤집을 만한 큰 굉음 소리가 납니다. 이때 놀라지 말아야 돼요. 놀라지 말고 우리 말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까 그 살자를 찾아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세요.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향자 선생님이 강의는 우황청심환입니다. 어수선한 이때 마가 들고서 정신이 혼미할 때 이걸 마시니 심신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사실 있잖아요. 저는 알고 얘기하는 게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 속세에 살고 있는 그런 것처럼 어느 한 종교에 매몰돼 가지고 보면은 안 보여요. 그것을 버려야지 보이더라고요. 버려야지 보여지. 우리가 산을 올라갔을 땐 자, 무거운 지가 많이 올라가요. 먹을 거 지고. 근데 거기서 위에서 이제 먹지 못하고, 근데 사람들 먹었으면 가벼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 쓰레기도 버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가볍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내려와야 돼요. 이 버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버리는 과정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속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그러면 버리고 새로 열리는 그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하세요. 그러시면 더욱더 이런 강의 내용이 더 깊게 들어올 겁니다. 자, 또 이분단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눈물이 괜히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요. 왜? 감정이 풍부하니까 그렇게 형사가 많은 거예요. 이 감정이 풍부하면요, 놀라운 그 신바람 불러일으키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위대한 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사명을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쪽으로 가면 변명이 많고 자기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인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땅 자체는 도기가 서려 있는 땅이에요. 자, 보세요. 늘상 얘기하지만 경산도, 전라도, 뭐 충청도, 경기도 다 도가 아니에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는 인준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대로 기운이 붙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운명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보다 더 중요하고 아주 귀한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이 발라야지 올바른 기운이 붙습니다. 그겁니다. 자, 형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절이 안 좋아서 걱정이 많은데 선생님 강의 제공을 보니 좀 마음이 놓이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제까지 쭉 살면서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 60년대, 70년대, 뭐 고등고등학교에 지내면서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희망을 주는 하면 된다는 그런 뭐 텔레비에서 잘 살아보자.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죠. 국민학교 때는 집집마다 이제 새마을운동 노래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시골 갈 때는 겨울에 가면은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려도 했지만 깜깜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가면은 길이 닦여 있고 다음에 가면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엄청난 발전한 과정을 눈으로 보게 됐죠. 자, 이런 긍정적인 과정에 살다 보니까 지금은 걱정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왜 그런 시절을 겪고 또 이런 시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무슨 제보를 했죠? 그 문재인 때문에 숨어있는 인재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을 했죠. 사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 방송 제목만 봐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펼쳐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보시는 그냥 다른 강의 듣지 마시고 제목만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저는 그렇게 됐으면 반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냥 되어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그런저런 삶을 사는 인간들을 보면서 가엾다는 생각만 합니다. 건강하시고 숨겨져 있는 인재들이 세상을 밝히는 그날을 위해 지금까지 올바른 교육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멋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사람이 또 아주 기분 나쁘게 이게 또 썼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에 매몰돼가지고 이렇게 쓰는 인간들을 보면 참 가련하다. 어떻게 저렇게 모르냐? 어떻게 저런 식까지 공부해가지고 무슨 종교를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는가 답답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애국가는 기독교인들이 기독 항구를 염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웬 염제신동시 경강부가 너무 심하군요. 주사파들이 애국가를 부정하는 이유가 그들이 극혐하는 기독교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그러는 건데 자기 이론 주장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반말하듯이 딱 말을 했어요. 근데 객관적인 타당성은 잘 알아야지 뭐가 객관적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 해가지고 전혀 객관적이 될 수가 없죠.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 만약에 요거 가지고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하면 열불나서 내가 굉장히 할 말 못하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써가지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반만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로 쓰여진 역사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허무맹랑한 말을 마음대로 짓거린다. 제발 공부 좀 하고 말해도 해야 되는데 공부가 모자란 인간들이 하나의 종교에 얽매여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하다. 공부가 모자란 자는 절대 객관적인 될 수 없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말할 자격도 없다. 한글로 쓰여진 책만 본 인간들은 저런 식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철학적 체계가 빈곤하기 때문이다.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저렇게 씨부리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사파들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왜 생겼나요? 왜? 대한민국은 2조 때 억울해 죽은 그 천출들의, 노비들의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한을,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을 때 그 원이 너무나서, 나도 저기 사람으로서, 한번 양반으로서 한 번이라도 살아서 살아봤으면 하고 죽었을 거겠죠. 그 한이 지금 주사파들이 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어져 내려간 거죠. 자, 주사파들 보면은 이조 시대 때 거의 다 노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그 주사파들이 한풀이하는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하면서도 그 안쪽으로는 이 하나의 영재들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이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돼. 그걸 또 볼 줄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 굉장히 무식한 얘기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서 주사파들이 하나를 풀이한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 대한민국은 이조의 연장선이다. 자, 보세요. 지금, 자, 도시 하나 만들어도, 그래서 세종시. 돈에도 아주 기분 나쁜 애들이 있잖아요. 사실, 세종이나 율곡이나 이황이나 기분 나빠요. 자, 이황이 노비가 300명, 500명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비를 더 만들기 위해서, 또 노비 여자하고 해가지고 노비를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개 2조의 4대부리들이에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돈에서 나타나고 도시인을 봐도 그냥 나타난다. 왜 그렇겠는가? 지금 설치고 있는 주사파 아들이 선조는 2조 때 거의 천수들이었다. 노비들이었다. 그 선조들이 죽을 때 나도 한 번만이라도 양반 항생을 한 번 하고 죽었으면 하고 죽어갔을 것이다. 그것도 몇 세대에 걸쳐 그 원이 지금 그 자손을 통해 푸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해원이란 말이다. 그렇게 다 풀어내야 새 땅이 열리는 이때에 좀 더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원한 시간대가 다 끝나면 대한민국도 빨갱이들도 다 사라진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 대한민국 빨갱이들이 원을 풀어주게 한 하나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망하면서 자,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왜 선생국이 되느냐? 역사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선천 역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밖에 없고, 우리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은. 그래서 고개 숙입니다. 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좀 높거나 한 사람들 고개 그냥 숙여요. 근데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놈들은 네가 뭔데 하고 달라들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걸죠.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기독교 예수쟁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 빨리 그 틀을 벗어나야지 제대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 알아야 천지를 논할 수가 있고 앞으로 대세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사파 빨갱이들은 문제는 물러가라. 문제는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마치 가을이 되면, 여름이 지나면 그냥 가을 오듯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자리에 가려면은, 자, 가을이 되면 가을옷을 준비해야 되죠.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워 피직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타워 피직스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 책의 내용을 다 해석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책에 들어있는 의미 자체를 파악하라는 얘기죠. 물론 그 책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아니냐, 물리학적 어떻게 측면하고 어떤 시간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가. 과학은 거짓말을 안 해요.
있는 자료와 측정해가지고 정확한 수치해가지고 나타내거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워 피직스를 갖고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시절이 너무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굉장히 염려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예전에는 제 아직 그땐 젊었으니까 그때는 뭐 12년 때 아직도 50대였으니까 그때 초반이었으니까 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뭐 많이 하는 거지만은 그때는 책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때보다 생각날 때마다 글을 썼죠. 자, 물주 극반이란 말이 있다. 이건 2012년도에 제가 쓴 거더라고요. 세상 만사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 즉 일이 형세가 반대로 된다는 말이다. 극선은 악과 통하기도 하고 극악은 선과 통해도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이 독은 독자가 될 수가 있고 다스릴 독자란 말이 있습니다. 수행도 지나치면 자신이 몸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적당히 현실에 어긋나지 않게 현실인 바로 지금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수행을 해도 해야 한다. 그렇다고 현실적 신면에 몰두하다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흘러가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자신을 살피는 일을 멈추서는 안 된다. 세상사는 극단으로 흐르는 것 같지만 묘하게도 균형을 잡아가면서 되어지고 있다. 아마도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되어 있는 과정을 알게 되면 급할 것도 없고 일이 안 된다고 초조할 필요도 없다. 되는 자리에 있도록 자신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자신이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찾는 사람이 있고 하늘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분도 있구나 저런 분도 있구나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오시는 분들 진짜 진인들이 오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타워 오브 피직스는 사실 시간이 너무 초과될 것 같아가지고 요새 강의를 해도 이틀 동안 3시간 반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시간 하기로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방송 찍는 것도 촬영은 1시간 넘으면 조금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몸에 무리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칠까 하는데 그래도 타워 피직스에서 조금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서양에는 알프레도 코로제비스키라는 게 소련 학자인가 봐요. 라는 의미록자 학자는 그의 강력한 슬로건 그 지도는 영역이 없다라는 같은 점을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려고 했다. 동양 신비주의가 관계하고 있는 것은 지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감지할 수 있는 인식을 능가하는 사실적인 직접 경험이다. 자, 제가 이제 이게 수행하면서 보통 이제 하루에 3시간, 꼬박 3시간은 항상 수행을 합니다. 3시간을 앉아 있는데 좀 반가 부자를 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앉아 있느냐고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게 수행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하루에 3시간 딱 앉아 있으면 그 기운이 오는데 그 기운은 이건 어떻게 형용할 수 없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직접 체험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와 같은 경험에서 오는 지식은 우리가 보고 있듯이 항상 상대적이고 대략적인 지식이니 구별화, 차별화, 분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은 이를 절대적인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다르지 않고 나눠지지도 않고 또 결정되지도 않은 그런 본질적인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보지 못하면은 그 의미 자체를 모르죠. 그리고 사람이 인간이 어떤 위치까지 가느냐, 어떤 존재까지 가느냐,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그 자체는 수행을 해봐야지 압니다. 그런 본질적인 것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동양 신비주의의 핵심일 뿐 아니라 신비한 경험에 대한 중심적인 특징이다. 동양 신비주의는 반복적으로 궁극적인 본성은 이성적으로 추리하거나 논증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자, 물리학자가 이게 보면서 동양학은 어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국내나 국외나 물리학자들은 거의 도인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그 물리학과 교수님도 그래서 그런 풍모가 풍기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그것은 우리 말이나 개념에서 나오는 지식이나 감각에서 오는 영역을 뛰어넘기에 결코 적당히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본성을 도라고 말한 것은 노자는 도덕의 도입부에 표현할 수가 있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인성은 지난 2000년 전에 걸쳐 이성적인 지식이 엄청난 증가에도 불구하고 더 현명하지 않았다는 사실. 어떤 신문에서 어떤 글로 분명히 밝혔듯이 얘는 말로 절대적인 지식을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건 충분한 증거가 있다. 장자가 말했듯이 그것이 말해줄 수 있다면 모든 육신은 그들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절대적인 지식은 전적으로 본질에 대한 지적이지 않은 경험이며 즉 명생에 잠겨있는 혹은 심미적인 상태가 일어나는 경험이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적인 지식도 아니죠. 이건 무상의 공이죠. 있으면서 있는 것 같고 없으면서 없는 그런 상태, 어떤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몰입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어떤 집착을 다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와 같은 상태가 존재하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에서 많은 심리주의자들에게 시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심리학 연구자들에게도 말해지고 있다. 알아차려지고 있다. 자, 이런 현상들은 그냥 동양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런 심리주의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심리주의 현상이 이제 가을 시대가 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모든 사람도 예수 공자 석가보다 더 도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 또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이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